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해주긴 했지만 지금의 흐름이 과연 추가 상승을 위한 건지 조정의 연장인 건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3,000달러를 일시 반납하는 모습을 확인했던 비트코인은 그래도 다시금 23,000달러 중반까지 내달리는 상황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딱 20일 지수이동 평균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만 놓고 보면 곰 세력이 좀 더 우위에 자리한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좀 더 다지기 양상을 보이게 될지 아니면 다음 지지라인 21,000달러 중반까지 후퇴를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슈는 시간이 갈수록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는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으로 다시금 신흥시장이 강달러에 신음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진단을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가의 공포 상황을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빅스가 올해 최고로 높은 상황, 치솟은 상황을 보여주면서 금리 공포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이래저래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미국 재무장관은 아직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연준 의장의 멘트를 직접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봤던 미국 SEC 위원장 쭈꾸미 대가리의 멘트,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이런 멘트를 놓고 여기저기서 이제 기사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화딱지나는 상황인데 마이클 세일러 등 비트코인 맥스들은 이걸 가지고 또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을 보면 정말 거의 답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이상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의회 입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당장 오늘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약식재판 소송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리플의 승소를 기원하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이 소송에서 만약에라도 졌을 때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기도 하고 또 설득력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하자라면 이기면 베스트, 지더라도 나쁠 건 없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내 자산을 직접 내가 보관하는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한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산업 영역이기도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만족스러운 상황 역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000달러 중반, 다시 말해서 지금 딱 20일 지수이동 평균에 걸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대로 조정을 좀 더 받다가 반등을 해주면서 의미 있는 2월을 마무리하게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확인하면서 거시경제 리스크를 감당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립 언저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딱 중간에 자리한 중립 단계인데,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관망하는 투신 분위기 느낄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후퇴하면서 43%대 후반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도저도 아닌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3,391달러 아래로 일시 급락하기도 했지만 강력한 지지라인인 22,800달러는 잘 지켜냈다. 황소들은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 며칠 동안 25,250달러에서 22,800달러 사이에서 통합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다만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평평해지고 RSI가 중간 근처여서 범위가 제한될 것을 시사하는데, 가격이 22,700달러 아래로 빠지면 매도세가 붙으면서 다른 지지라인인
$1,480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썩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뉘앙스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이제 3월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월간 차트 기준으로 25,000달러 부근의 상단 저항선을 뚫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366일에서 396일쯤 전에 이 상단 트렌드 저항 라인을 뚫어내곤 했는데 3월로 접어들면 이제 반감기는 396일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추세를 적용하면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는 상단 저항을 뚫어줘야 하는데 이게 참 지금 딱 25,000달러 200주 이동평균 부근이다 보니까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는 거대한 랠리를 선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25,000달러를 뚫어내면 이 월간 차트 기준으로 상단 트렌드 저항 라인을 뚫어낸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200주 이동평균의 회복까지도 함께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상당히 예민한 구간에 지금 비트코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잠재적으로 또 하나의 더블 바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돌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러다가 빠지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직 불분명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의 경우에도 25,000달러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역풍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양반은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역풍은 여전히 강력하다.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것은 2022년 시장의 지배적인 역풍이었고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 25,000달러 저항이 모든 위험 자산에 대해서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5,000달러 중요한 저항 구간을 뚫긴 뚫어줘야 하는데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위험시장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우려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 급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월가의 공포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빅스가 오를 거라는 베팅이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치 수준으로 불어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빅스 상황을 보면 빅스가 상승할 거라는 콜옵션의 2월 매일 평균 거래량은 2020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다음 달 안에 빅스가 75를 상향 돌파할 거라는 베팅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상대적으로 빅스가 잠잠했었는데 지난주에 23을 넘기기도 하면서 올 들어서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빅스는 20을 밑돌면 안도감을 의미하고 30을 웃돌면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지금 빅스는 21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신흥시장이 강달러에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 투자자들은 신흥시장 투자로 9%의 수익을 올렸지만 연준의 추가 긴축으로 인해서 이런 추세가 바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강화로 달러 강세가 다시 나타나는 상황은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당장 원달러 환율만 하더라도 2달여 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태국 바트, 남아공 랜드 이런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 통화 가치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월 FOMC 이후에 시장이 흥분하는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이 물가 하락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게 한몫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1월 개인 소비 지출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라는 걸 보여준다.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연준의 목표 수준보다 여전히 높다. 연준이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경기 후퇴나 높은 수준의 실업이 필요하다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고용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고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확인했고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악화 상황이 더해졌으니까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게리 겐슬러,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는 연일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고 그래서 SEC 규제에 관할 건에 속한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이번에 뉴욕 매거진과 인터뷰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이미 SEC의 규제에 관할에 속한다. 이런 토큰들은 중간에 통제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대중들은 해당 그룹들에 의해서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다 암호화폐 규제 산업 다 헤쳐먹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의회가 나서서 법으로 이 교통정리를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 그게 지금의 미국의 상황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의 국제정책 고문은 유럽이 암호화폐 규제 부문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수잔 프리드먼은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유럽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미국을 확실히 앞서고 있다. 앞으로 업계 내부에서 책임감 있는 참여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허브로 유럽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리플 소송이 리플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영국이든 프랑스든 리플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내일 리플 소송 결과,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물론 리플이 이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상 상식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해외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소송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망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리해서 추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지든 이기든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면 리플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규제받는 첫 암호화폐가 된다. 규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리플은 거래소에 재상장될 것이다. 은행과 주요 기업들은 유틸리티 목적으로 XRP를 사용할 것이고 리플은 이후 IPO를 통해서 증시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이건 리플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건데 과연 올해 상반기 전후 시점에서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불안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는 분명하지만 기대 포인트 역시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